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기쁘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세라는 세금 때문입니다. 이 상속세는요, 과거에는 뭐 부자들이 내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상속세 낸다 그러면 아주 잘 사는 집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뭐 부자들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들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집안채를 상속받았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 기분이 나빠요. 그 이유는 뭐야? 낼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2017년도 한 6년 전 소급에서 올라가면 그 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안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최저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년 사이에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100% 이상 오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상속세 부담이 1억에서 많게는 2억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뭐 10억, 20억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1억, 2억 낸다?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현금 1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집안채가 있었는데 양부모님이다. 부모님 둘 계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은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배우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님이 생전에 계시니까 배우자 공제 5억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일괄 공제 5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라는 그런 공제 제도가 있는데 그 공제 금액을 합쳐서 5억이 안 될 때 일괄적으로 일괄 공제 5억을 공제하니까 일반 가정에서 양부모가 계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을 공제하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미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사망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 집을 상속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일괄 공제 5억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집이 10억짜리라 하더라도 일괄 공제 5억을 공제하니까 상속세 과표가 5억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만약에 뭐 15억짜리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공제하게 되면은 상속세 과표가 5억입니다. 그러면 과표가 1억 이하는 10%지만 1억에서 5억은 세율이 20%가 됩니다. 그러면 5억에 20%면 얼마입니까? 1억이죠. 이제 누진공제 1000만 원 빼니까 9천만 원 세금 나오는데 뭐 서울의 집값 평균이 10억 이상 가잖아요. 그런데 10억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1주택을 상속받아도 20억, 30억, 뭐 강남에 40억, 뭐 심지어 압구정동에 뭐 큰 평수는 뭐 며칠 전에 80억의 거래가 되기도 했잖아요. 지금 재건축한다니까 뭐 압구정동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 부자들의 얘기고요. 그러면 그 부자가 1주택을 만약에 자녀가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80억짜리다.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세금 낼 수 있어요? 당연히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해야만이 상속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가정에서 뭐 그 주택이 강남 3구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수도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1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될 입장이라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팔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이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래도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속받은 주택이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경우는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 한 동, 두 동 있는 아파트는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처분해서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 집을 아파트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제 세금 내고 적은 평수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만약에 33평 살다가 24평으로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다운사우징입니다.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오히려 삶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속받고 상속세도 내지만 양도소득세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질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초과가 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내야지요. 또 상속 등기를 하려면 당연히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예,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주택을 하나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 되지요. 상속세 내야 되지요.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이렇게 세금으로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중급지에 살다가 하급지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급지 살다가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이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상급지에서 중급지, 중급지에서 하급지로 이사 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상속받은 주택을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주택은 그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감정가액이 10억이었다. 그런데 내가 상속받은 주택을 10억에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이런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